1965년 4월 4일생, 올해 나이 만 56세, 본명 로버트 존 다우니 주니어. 한국에서는 애칭으로 앞글자만 따서 로다주로 주로 불리는데 아이언맨이 되기 위해 태어난 남자라는 타이틀이 먼저 떠오른다. 그는 처음부터 영웅을 맡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 마약 중독자라는 꼬리표를 쓴 채 어떻게 지금의 MCU 세계관을 이끈 월드스타가 되었을까? 그는 1965년 4월 4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 배우인 어머니는 엘시 앤으로 할리우드에 영향력 있는 영화인이었는데 덕분에 로다주는 유복하게 자란 편이었다. 그는 영화 감독인 아버지 덕분에 5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는데 1970년 영화 파운드에서 다소 민망한 짧은 대사로 연기에 처음 입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주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 같아 보이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다. 6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로다주에게 마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마약과 술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말았다. 당시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착각한 로다주는 마약을 처음 경험하게 되고 늘 대마초와 코카인이 널브러져 있는 집안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고등학교 중퇴 후 17살이 되던 해 연기 활동에만 매진하기로 결심한 뒤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청소부와 나이트클럽, 종업원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20살이 되던 해 로버트는 SNL의 쇼의 호스트로 캐스팅되어 20여 개의 에피소드에 출연해 나름의 개그 연기를 펼쳤지만 시청률 저조를 면치 못한다. 하지만 SNL을 통해 길러진 순발력 있는 애드립과 센스는 훗날 아이언맨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 1987년 회색도시에서는 진정한 마약 연기를 펼쳤는데 마약에 찌들어가는 비운의 캐릭터를 우연하게 연기하게 되고 실제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연기력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그는 실제로 마약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몰랐던 감독은 1987년 주연급 영화에 출연 러브콜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작이라 손꼽히는 채플린을 만났다. 전설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을 연기하며 채플린의 마스코트인 펭귄 걸음, 노인 연기를 완벽히 소화하며 실제로 채플린이 살아 돌아온 듯한 열연을 펼쳐 관객의 극찬을 끌어냈다. 이 작품으로 로다주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와 영국 아카데미상의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누리며 연기파 배우의 대열에 합류한다. 로다주는 이 시기에 만나는 여성이 있었는데 영화 섹스 앤 더 시티의 배우이자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사라 제시카 파커. 로다주에게 집까지 제공하며 마약에 쩔어있는 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기 때문에 그가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후 얼마 안가 배우 겸 가수인 데보라 펠코노와도 교제를 이어나가고 결혼식까지 올려 아이까지 낳고도 마약을 끊지 못한 로다주를 바라보며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2004년 정식으로 이혼하였다. 1년 후 불법 마약과 총기 소지로 다시 경찰에 체포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사건을 또 발생시킨다. 바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집 소년의 방에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잔 것. 법원은 그에게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게 되고 재활센터로 보내졌는데 4일 후 탈출해 4시간 만에 경찰에게 붙잡히는 흑역사를 생성한다. 그가 할리우드 스타로 가는 길은 점점 어두워졌고 구제불능인 그를 캐스팅한 제작진들은 영화 촬영을 할 때마다 마약 검사를 실시하게 했다. 그의 전 연인이었던 제시카 파커를 비롯해 그에겐 다행히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인 숀 펜과 데니스 퀘이드는 함께 로버트의 집에 쳐들어가 문을 부수면서까지 약에 취한 로버트를 얻고 마약치료센터로 강제로 입원시키는가 하면 계속되는 마약 중독으로 감옥과 재활치료센터를 수시로 드나드는 그를 캐스팅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동료 영화인 멜 깁슨은 자신이 직접 연출과 주연을 맡은 노래하는 탐정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캐스팅하여 다른 영화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연주를 놓아주며 그의 재기를 성심성의껏 도왔다. 그리고 드디어 재기에 성공할 뻔했는데 2000년 인기 드라마 시리즈 엘리 맥빌에 캐스팅되어 주인공인 엘리의 남자친구 레리 폴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청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냈고 드라마의 성공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주인공을 청산과부로 만들어버린 것. 마약 문제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드라마 시즌 중반에 하차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제작자들이 받게 되었다. 마약을 소지한 것이 사실화되자 다시금 감옥행,
$15,000의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었지만 지속되는 사고에 변호사들마저도 그를 포기하고 만다. 그의 삶은 마치 안대를 가리고 거리를 질주하는 야생마처럼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2001년 다시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거리를 맨발로 걷다 체포돼 출연 예정작인 영화와 연극의 캐스팅이 잇따라 취소되고 지속되는 방황과 방탕한 삶으로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집에서 잠적 아닌 잠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아이언맨이 됐을까 도무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 아주 우연한 동기로 그의 머리를 해머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된다. 평소처럼 차 트렁크에 마약을 싣고 가던 로다주는 버거킹에서 치즈버거를 시켜 먹었는데 평소와 달리 어떠한 맛도 느껴지지 않고 무언가를 씹는 것만 느껴지는 상태에 이르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마약에 찌들어 햄버거 맛조차 느낄 수 없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이 모든 것이 마약으로 인한 악영향이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그대로 차를 몰고 바다로 가서 트렁크에 있는 약을 몽땅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로다주가 고작 햄버거로 깨달았다니 정말로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한 깨달음은 연속해서 일어났다. 2002년 재하루 복귀작 중 하나인 스릴러 영화 고티카를 찍을 당시 프로듀서인 수잔 레빈을 알게 되고 진실된 사랑을 느낀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며 두 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을 아내인 수잔이 받아내어 그 결심에 못을 받게 된다. 이후 그는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연기하며 키스캐스 뱅뱅에서는 $85, 우리 돈으로 10만 원만 받고 일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작은 배역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였다. 2007년 그의 노력은 결실을 얻게 되고 영화 조디악의 조연으로 출연해 극찬을 받으며 BBC에서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로도 손꼽히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2008년 전설의 아이언맨 1편 로다주가 주연을 맡게 되었는데 그 당시 환경은 그리 좋지 못했다. 조연보다 출연료가 7배 낮은 것은 물론 촬영을 앞두고 대본은 폐기되었던 상황에서 쪽대본식 촬영을 거듭하였는데 이때 로다주의 활약은 대단했다. 자신이 나서서 촬영 현장을 지휘했고 여러 애드립을 구사하여 원작보다 다른 재미를 주는 전개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실제 영화에 나온 재미있는 숨은 명장면을 공개한다. 외국에 감금되어 있다가 고국에 돌아온 토니 스타크.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다며 이렇게 말한다. 일단 병원부터 가주세요. 안 돼. 난 3개월이나 감금되어 있었어. 딱 2가지를 하고 싶어. 하나는 미국식 치즈버거, 하나는 기자회견이야. 마약을 끊게 해준 고마운 치즈버거를 하나의 장치로 사용하여 여러 장면에 회자되었는데 이 또한 로다주의 인생과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관객들이 몰입하게 되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드디어 히어로몰의 대명사가 되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포브스에서 로다주를 지난 1년간 최고 수입을 번 영화배우라 발표했다. 그에 다소 충격적인 만행들과 마약 중독자라는 꼬리표는 완전히 끊을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실수를 통해 완전히 끊어내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치즈버거가 그의 인생에 값진 깨달음을 주게 한 것은 맞지만 그 순간 변화된 선택을 한 용기에 박수 쳐주고 싶다. 오늘의 빅매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도 마법같은 하루 보내세요.